친환경 전기차와 함께 미래차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자율주행차는 운전자가 운전대에 손만 올려놓는 수준까지 발전하며 우리 일상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교통이 가장 혼잡한 강남 일대에 최신 기술을 탑재한 자율주행 자동차가 달리고 있습니다. 운전자가 손을 대지 않아도 핸들이 저절로 움직여 차선을 바꾸기도 하고 앞차가 서면 속도도 서서히 줄입니다. 교차로에선 좌회전도 거뜬한데요. 정해진 노선만 달릴 수 있는 지금까지의 자율주행차와 달리 운전자 도움 없이 목적지만 설정하면 실시간 최단 거리를 찾아내 스스로 이동합니다. 자율주행 기술은 인공지능이 운전자나 속도를 조절하는 1단계, 운전대와 속도를 함께 조절하는 2단계, 비상시에만 운전자가 운전하는 3단계, 그리고 특정 구간만 완전 자동 운행을 하는 4단계와 전 구간 자동 운전이 이루어지는 5단계로 나뉩니다. 현재까지 상용화된 자율주행 단계는 레벨 3. 이미 자율주행 시범 운행 지구를 운영하고 있는 서울시는 이번 테스트로 레벨 4를 위한 도심 인프라 조성을 위해 데이터를 추가로 확보하고 안정적인 자율주행 서비스 제공을 위한 플랫폼을 검증했습니다. 서울시는 지금 자율주행 시범운행 지구를 상암동, 청계천, 강남 이렇게 세 군데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상암동은 지금 4개 노선 7대가 현재 유상운송을 지금 2년째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미 좀 안정화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강남 지역은 택시 서비스처럼 로보라이드 서비스가 좀 진행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자율주행 인프라 조성을 위해 2021년 전국 최초로 영업용 자율주행 시범 운행에 관한 조례를 발표했는데 시범 운행 구간 지정과 함께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마련했습니다. 자율주행 차량을 이용하기 전 스마트폰 앱을 열어 차량과 이용 시간을 간단히 입력하면 예약 완료. 가격도 1,000원에서 2,000원 이하로 저렴하게 책정해 접근성을 높였습니다. 호출된 차량은 대부분 정류장 가까이 있어 5분도 되지 않아 탑승할 수 있습니다. 처음엔 빠르게 달리는 차들 사이로 끼어들어야 해서 안전요원이 직접 운전대를 잡고 출발하지만 차선을 바꾼 뒤엔 자율주행 모드로 전환되는데요. 핸들이 자동으로 돌아가고 정지 신호등에선 부드럽게 멈춰서 주행과 정차를 자유롭게 합니다. 택시 시범 운행이 좋은 반응을 보이자 대중교통인 자율주행 버스도 운행을 시작했는데요. 지금은 청계광장부터 세운상가까지 20분 간격으로 운행을 하고 있지만 곧 청계 5가까지 구간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대중교통의 자율주행이 상용화된다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기 때문에 시민들이 이동에 좀 더 자유로워질 수 있을 거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야간 시간대나 또 대중교통이 열악한 외진 지역도 무인 자율주행 버스들이 시민들을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고요. 이러한 미래의 도시 모습을 구현하기 위해서 다양한 실증 노력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예정이 있습니다. 이처럼 지자체 허가를 받은 자율주행차가 도로에 나올 수 있는 곳은 전국에 모두 14곳이 있는데요. 아직 대부분이 좁은 특례 지역을 벗어나지 못하고 정해진 노선만을 반복해 운행하는 수준입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선 전문가들의 주장처럼 자율주행 자동차의 개인정보 보호와 교통사고 처리 법규 마련 등의 제도적 지원이 필요한데요. 그것이 곧 기술 격차를 줄이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이 자율주행차는 누누이 얘기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트롤리의 딜레마처럼 법적 책임을 누가 질 것인가에 대한 얘기가 끊임없이 나오잖아요. 나는 운전한 게 아닙니다. 저는 패신저, 탑승자예요. 드라이버는 자동차예요. 근데 만약에 무언가 외부적인 요건 또는 내부적인 인식 오류에 따라 가지고 사고가 발생했을 때 안에 있는 탑승자가 다쳤다. 그러면 이건 누가 보상해 줄까? 누구의 책임일까가 상당히 뜨거운 이슈로 떠오르는 거고, 그리고 이제 극단적으로 가면 탑승자를 보호할 거냐 아니면 바깥에 있는 보행자를 보호할 거냐 라고에 대한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어요. 이거는 사회적으로 합의가 이루어져야 되는 사안입니다.
자율주행차는 운행 중 운전자의 손과 발, 눈과 생각까지 자유로워지는 만큼 차량의 형태와 기능에 많은 변화가 생길 텐데요. 앞으로 우리가 이용할 자율주행차는 과연 어떤 모습일지 미리 볼까요? 이 자동차는 유리창이 특별한 테마를 연출할 수 있는 디스플레이로 변신해 360도 투명 유리창 전체를 스포츠 경기나 공연 관람용 스크린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 운전대에 장착된 헬스케어 센서를 통해 운전자의 정보를 분석, 건강 상태가 좋지 않거나 졸음운전 가능성 등의 위험한 상황을 판단해 자율주행 모드로 전환할 것을 권유하고, 이산화탄소 수치가 높으면 창문을 개방하거나 외부 순환으로 변경해줍니다. 특히 개인정보가 저장된 스마트폰을 운전대에 장착해 운전자 맞춤식 차량 옵션이 자동 설정되고, 스마트폰 내비게이션 화면이 차량 전면 디스플레이에 연동돼 편의성도 높였죠. 자율주행차는 그 무엇보다 안전을 중요시해야 하는데요. 운전자가 운전대를 잡을 필요가 없으니 대부분의 시트 배열이 자유로워지기 때문에 전신이 보호돼야 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게 허그 에어백. 시트 내부에 있다가 사고 발생 시 부풀어 올라 탑승객을 뒤에서 껴안듯이 감싸주는 기술입니다. 머리와 상체, 골반의 세 구역으로 나뉘어 온몸을 단단하게 꽉 감아줘 어느 각도에서도 안전하죠. 완전 자율주행이 실현되면 자동차는 단순 이동 수단이 아니라 거주의 확장 공간으로 인식될 수 있습니다. 이동 중 차 안에서 회의나 개인 업무를 할 수도, 영화 감상이나 운동, 캠핑 같은 엔터테인먼트를 즐기는 건 물론 메타버스로 쇼핑까지 할 수 있죠. 말 그대로 바퀴 달린 집이 되는 겁니다. 친환경차와 함께 자율주행차가 그리는 미래 모빌리티는 차와 사람 간의 교감입니다. 자동차는 실시간 운전자의 생체 신호를 인식해 감정과 상황에 맞게 음악과 온도, 조명과 진동, 향기까지 바꾸어 실내 공간을 최적화시켜주죠. 이처럼 자율주행차의 개발은 단순한 기계적 발전이 아닌 우리 삶의 또 다른 진화이기도 합니다. 큰 변화가 아니라 아예 이 모빌리티라는 개념 자체가 바뀐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즈니스 모델, 또 다양성, 그런 측면에서 모빌리티의 수단 자체가 단순한 운전하면서 이동 수단이 아니라 즐기는 이 생활 공간으로 바뀌는 것이 미래의 모빌리티라고 보면 확실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스타트업 역시 자율주행 기술 경쟁에 뛰어들었습니다. 이곳은 자율주행의 눈으로 꼽히는 3D 라이다의 영상을 AI 기반으로 분석하는 소프트웨어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데요. 차량의 종류와 도로 상황, 날씨 등 운전에 필요한 모든 항목을 라이다 소프트웨어가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대부분 하드웨어 개발에 집중하던 때 이곳은 소프트웨어의 중요성을 인식해 한 걸음 앞서 나간 기술을 개발한 건데요. 인프라 기반의 자율주행, ATI 기술이 그것입니다. 저희 기술의 독특한 점은 뭐냐면은 보통 차량도 커넥티비티만 있으면은 자율주행이 되는 기술이고요. 차 안에는 추가적인 하드웨어, 카메라라든지 레이더라든지 라이다를 장착하지 않는 그런 기술입니다. 보통 자율주행이라고 하면은 차가 스스로 결정하는 시스템을 말하는 것인데, 그게 아니라 저희는 인프라스트럭처에서 센싱과 플래닝과 컨트롤을 하고 차는 단순하게 커맨드값만 받아가지고 자율주행을 하는 텔레매틱스 커넥티비티 자율주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존의 자율주행은 개별 차량의 내외부에 탑재된 센서와 소프트웨어를 활용하지만, 인프라 기반 자율주행 기술은 개별 차량이 아닌 건물이나 가로등 같은 기반 시설에 배치된 센서와 연결합니다. 컴퓨터의 무선 랜과 같은 메시 네트워크로 주변 환경을 포착해 차량의 위치 등을 파악해 원격으로 자율주행을 할 수 있는 거죠. 이 기술을 활용하면 모든 영역에서 운전자의 개입 없이 자동차를 운행하는 레벨 5의 완전 자율주행이 가능해지는데요.
이를 조종하는 것을 레벨 5 컨트롤 타워라 부릅니다. 이 기술을 구현해 수백 대의 차량을 군집 주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목표인데요. 한 예로 완성차를 수출하기 위해 선박으로 차량을 한 대씩 운전해 옮기는 작업을 운전자 없이 모든 차량을 스스로 주행하도록 해 선박으로 옮길 수 있는 겁니다. 각각의 자동차는 장애물과 위치, 방향을 스스로 감지해 접촉을 방지하면서 목적지까지 이동하죠. 보통 차를 만들면은 저희한테 배달되기 전까지 보면은 빵키로가 아니라 막 100km, 150km 정도 찍혀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차가 만들어지고 나서 저희한테 배달되기 전까지 주차장을 여러 번 지나요. 주차장을 여러 번 지나는데 이거를 자동차 물류라고 하거든요. 저희 레벨 5 컨트롤 타워는 ATI라는 기술을 가지고 이런 자동차 물류 쪽에 들어가는 이제 비용을 줄여주기 위한 이제 자율주행입니다. 전체적으로는 저희가 공도로에서 직접 이제 경험할 수 있는 자율주행보다는 이런 산업의 효율성이라든지 비용을 줄여주는 자율주행 기술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비용 효과는 제작 과정에서도 나타나는데요. 개별 차량에 카메라나 레이더 등을 장착하지 않고 보통의 커넥티브 시스템처럼 이미 차량 내부에 장착된 운전자 보조 시스템인 ADAS와 기반 시설의 센서를 연결해 원격 조종하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상용화 과정도 단축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죠. 저희가 부분 상용화가 됐어요. 부분 상용화 됐지만은 정말 100% 상용화까지는 그 검증을 받아야 돼요. 얼마나 시스템이 안전한지 검증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정말 수백 대와 수천 대의 차량을 동시에 움직일 수 있는 인프라 기반 자율주행을 보여줘야 되는데 아직 거기까지는 못 갔어요. 그래서 이제 안전하다는 검증, 그리고 두 번째로는 수백 대 수천 대를 동시에 이제 움직일 수 있는 정말 스케일러빌리티를 보여줄 수 있는 기술력을 좀 이제 풀어야지 저희가 정말 이거는 어딜 가든지 상용할 수 있는 기술이라고 하는데 그게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물류 비용이 늘 부담인 완성차 업계에선 ATI 기술이 무척이나 획기적이었는데요. 레벨 5 컨트롤 타워 기술은 공항과 터미널 같은 대규모 주차장에서 식당 주차장, 발레 파킹 서비스까지 차량 이동 산업 전반에 적용될 수 있어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차 개발에 있어 가장 중요한 과제는 안전인데요. 때문에 그 성능을 검증하고 평가하는 기술 또한 진화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선 5G를 기반으로 자율주행 평가 장비와 관제 환경을 구축해 자율주행 융합기술 실증 플랫폼 구축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자율주행차 성능 평가 과정은 크게 3단계. 실내 실험과 주행 시험장, 실제 도로 주행으로 진행됩니다. 먼저 실내에서 야외 도로와 같은 가상 환경을 만들어 차량의 성능 시뮬레이션을 하는데요. 다양한 부품 단위의 성능을 평가합니다. 기후 조건과 주행 모드별 연비, 도로 부하 조건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 세세한 부분까지 확인하는데요. 평가의 목적이 안전이기 때문입니다. 이어 자율주행 도로를 만들고 개발 중인 차량을 직접 운행하면서 성능을 평가하는 주행 시험이 진행되는데요. 도로교통 상황이 통제되는 조건에서 차량의 다양한 성능을 반복적으로 재현해 성능을 더 향상시키기도 합니다. 자율주행차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주행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자율주행차는 다양한 부품과 신기술이 접목되어 있는 새로운 차종이기 때문에 이러한 차종이 실제 도로에서 충분한 성능 검증과 시민들한테 생명에 위협을 주지 않도록 하는 검증 작업을 통한 주행 안정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각종 성능 검증 센서가 설치된 시험 도로를 달리면서 자율주행의 모든 기능이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지 확인한 후 도로교통 상황이 돌발적으로 발생하는 실제 도로에서 최종적인 점검을 진행합니다. 이 모든 테스트에서 통과해야 자율주행의 안전성이 입증되는 거죠. 그 시각 중앙관제센터에선 현재 도로를 달리고 있는 자율주행 차량과
다양한 노변 장치로부터 수집된 정보를 모니터링해 안전성 분석 기술과 데이터 분석 기술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구 자율주행 테스트베드는 총 시험 가능한 조건의 도로 길이가 75km입니다. 이 75km는 이제 국내에서 자율주행차를 연속적으로 테스트할 수 있는 가장 긴 주행 테스트 코스가 되겠고요. 이 코스 내에서 저희가 이제 테스트하고자 하는 목적은 자율주행차의 부품과 시스템과 그리고 차량 단위에서의 성능을 각각 평가하고 궁극적으로 자율주행차의 부품과 시스템의 성능을 육성하기 위함입니다. 새로운 기술을 선보이기까진 이처럼 수많은 과정과 노력이 필요한데요. 이곳에선 검증뿐만이 아닌 새로운 기술을 개발해 기업에 제공하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전기차의 핵심은 배터리와 충전기, 그리고 자동차의 엔진과 같은 모터입니다. 이곳에선 전기차에 장착될 차세대 모터를 개발하는 중인데요. 국내 모터 기술은 100여 년의 오랜 역사를 가진 만큼 우수하지만 자동차의 모터 개발은 이제 시작 단계. 때문에 짧은 시간 내에 좋은 성능의 모터를 개발하기 위해서 노력 중입니다. 차세대 모터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지금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작은 모터로 큰 힘을 내는 모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출력, 고토크의 모터인데 이렇게 모터가 고속화됨에 따라서 필요한 거는 이제 그 전압이 고전압 시스템으로 가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제 모터가 고전압화됨에 따라서 이제 사이즈가 작고 컴팩트하고 고효율을 갖는 모터를 차세대 모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동차 부품 전문 기업인 이곳은 친환경 전기자동차 시대에 맞서 자동차 조향 장치와 완전 자율주행차를 위한 사물 식별 능력을 갖춘 라이다 기술 등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기 신호식 지능 조향 시스템인 SBW 기술은 운전자 조향 휠, 즉 운전대와 차량 바퀴 사이에 어떠한 기계적인 연결 없이 전기 신호만으로 운전자의 조향 의지를 전달해 자동차의 방향을 바꿀 수 있는데요. 인류가 1886년에 자동차를 발명한 이래로 오랫동안 운전 시스템은 아직도 아날로그였습니다. 철근같이 두꺼운 쇠뭉치가 자동차의 상하체를 연결하고 있습니다. 그 기계적 장치가 없으면 운전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IMS라고 부르는 이 아날로그 부품을 떼어내고 자동차의 상하체를 전기 신호로 연결한 것이 SBW 기술의 핵심입니다. SBW는 내연기관 차량은 물론 전기차, 자율주행차, 라스트 마일용 무인 배송 모빌리티까지 굴러다니는 모빌리티에는 모두 적용이 가능합니다. 전기 신호식 지능 조향 시스템은 바퀴의 움직임뿐 아니라 차량 내부 공간에도 변화를 줄 수 있는데요. 운전대와 브레이크가 고정돼 있지 않기 때문에 운전대를 원하는 곳에 설치할 수 있고 필요에 따라 넣었다가 뺄 수도 있습니다. 제조사는 기계적 부품이 아닌 시스템을 가동하는 것이기에 차량 설계는 물론 개발 비용도 혁신적으로 개선할 수 있고 운전자 역시 전기적 신호로 방향을 제어해 조타력과 조타 각도를 유연하고 빠르게 바꿀 수 있습니다. 이젠 상용화를 목전에 두고 있다는데요. 무엇보다 기계 장치를 빼 가벼워진 몸체는 에너지 효율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게 되죠. 기계적 연결을 제거한 SBW는 안정성 확보가 무엇보다도 필수적입니다. 즉, 고장 시에도 운전자가 차량을 제어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저희 회사는 2017년에 세계 최초로 이중 안전화 기술을 상용화했습니다. 이중 안전화 기술은 듀얼 시스템을 적용하여 첫 번째 시스템이 고장 나더라도 두 번째 시스템으로 정상적인 작동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중 안전화 기술의 개발 과정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수만 가지 위험한 상황을 시뮬레이션할 때 AI 기술을 활용하여 개발 기한 단축과 신뢰성 확보를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